연기를 잘 가르치는 건 베이스고 그걸 어떤 그릇에 담느냐, 그걸 어떻게 다가가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지. 배우를 위한 마인드 코칭이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내 연기 레슨의 핵이야. 그리고 해영 테라피인 이유고. 오늘은 저희 이제 블로그 마케터 도와주시는 기업님이랑 같이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 과정을 같이 유튜브로 담아보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미팅 전에 한 두세 번의 미팅 동안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거 안 찍으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주저리 얘기하다 보니까 5분 넘게 찍었네. 이따가 마케터님 오면 또 영상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또 컨텐츠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오늘은 나 오늘 수업이 취소된 거야. 12시 수업이.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혼자 이렇게 세팅 다 해놓고 오빠 기다리면서 편집 막 혼자 하고. 내가 어제 만들긴 했거든? 근데 이게 이제 만든 템플릿입니다. 대박 사건. 이걸 질문을 지금 다 해야 되는데 와우. 하다가 지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다시 또 한번 만들어 봤어. 그래? 좀 세분화해가지고 하면은 오늘 미팅은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어떤 학생은 내 유튜브 뭐 영상을 하나 보고 다 봤대. 유튜브 영상 다 보고 인스타도 다 보고 내가 옛날에 올린 게시물 스토리 다 보고 다른 계정까지 다 봤대.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너가 본 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시물이 뭐냐를 물어봤지. 뭔데? 과연 재밌어하는 거? 아유 무조건은 바로! 뭐예요? 말해주세요. 그게 뭐냐, 항상 책에 밑줄 긋고 공부하고 더 좋은 교육자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 생각을 적고 메모하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그러면 준영님은 좋은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봤지. 나한테 이런 선생님이 없다, 이렇게 좋은 선생님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랬더니 저는 꾸준히 배우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랑 완전 생각이 똑같거든. 나도 좋은 선생님은 자기가 스스로 배우고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렇게 뭐 책을 뭐 교육이란 무엇인가 막 이런 거 이제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그때 또 내가 영감 받은 걸 이렇게 올리고 공유하고 하는데 그 부분을 딱 캐치를 했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도 독서 모임에 또 신청을 했어. 자기도 같이 막 이렇게 하고 싶다.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나 요즘 그래서 직업 만족도 최상이야. 진짜 수업 오면 애들이 나 괴롭히는 직장 상사 없지, 막 내가 좋아, 나도 막 신나서 수업하지, 그만큼 아이들이 막 집 갈 때마다 카톡을 이만큼씩 보내지, 막 그러니까 몸은 힘든데 정신적으로 너무 감사가 한 일인 것 같아. 사실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 그 씬을 담은 영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영상을 본 언니가 얘기를 해줬어. 야, 애들이 왜 그렇게 너를 따르는지 알겠다. 네가 직접 체험을 해서 정말 확신에 찬 말로 그렇게 에너지를 주고 눈을 그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말을 그렇게 전달을 하니 이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내가 경험하고 직접 해본 것만 아이들한테 말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직접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았다. 나한테는 이런 것들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거 한번 해볼래? 알지?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있어. 전제? 그 아이랑 나랑 연결되는 게 먼저야. 좋은 말들은 너무 많고 사실 내가 하는 말들도 더 저명한 사실들일 거야.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먼저 존경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 나는 우리가 먼저 연결되고 이 아이의 마음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난 네 편이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해. 난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거든. 첫 시간에 오늘이 네 인생에서 연기 제일 못할 날이야.
왜? 앞으로 내가 잘하게 만들어줄 거니까. 무조건 늘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못하는 모습마저 나는 너를 사랑할 거니까 그냥 보여줘도 돼. 어차피 못해. 기대도 안 해요, 선생님. 그냥 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이가 용기를 내서 하면 일단 장점을 먼저 발견해주고 그거를 막 폭풍 쏟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마음이 조금 더 열려? 그러면은 근데 이런 부분 조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아이는 그 말을 자기를 공격한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위한 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돼. 그걸 먼저 전제해놓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나누면 먹히더라고. 약간 연애하는 거랑 비슷한데. 완전 맞아. 네. 그래서 내가 거기 글에도 써놓은 게 네. 아이를 만나는 과정은 사랑에 빠지는 과정과 같다라고 써놨거든? 연인과 사랑에 빠지는 과정과 같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전 질문지를 통해서 막 거의 1시간가량의 딥토크를 나눈다 했잖아. 그때 나도 완전 TMI를 환영한다고 써놓거든. 이 아이의 구석구석을 보고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관찰하고 이런 성향이구나를 파악하고 이 친구가 웃는 모습, 어떤 때 뭐 이렇게 정서적인 모습, 이성적인 모습, 말투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언제 이 아이한테 더 매력을 느끼는지, 더 심쿵을 느끼는지 그 러블리한 포인트, 사랑스러움을 찾아. 얘는 이렇게 웃을 때 표정이 너무 예쁜데 본인은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 그런 독백을 해보면 어떨까? 이걸 연기에 녹여내면 어떨까? 그런 작품을 골라보면 어떨까? 하면서 그 사랑스러움을 바탕으로 연기를 만들지. 그거 완전 그냥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완전 퍼스널 브랜딩을 기반으로 한 액팅 코치가 되어야 되는 거지. 하기 싫은 거? 상처 주기 싫어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상처? 나는 내가 티칭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티칭 언어거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지금까지 내가 만난 수많은 아이들이 다른 학원에서 선생님의 말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자기 꿈이 좌절되기도 하고 정말 아직까지 그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는 연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그 선생님 말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해서 난 안 된다 그랬어. 난 못한다 그랬어. 나는 그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한테 그런 언어적이든 심지어 육체적인 폭력을 쓰는 것도 있고 막 던지고 막 때리고 그건 뭐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냥 어떤 식으로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아. 왜냐면 어떤 사람이든 난 그 사람의 장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그 친구가 연기를 못해도 난 연기를 배울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현재로 절대 판단하지 않고 그 친구의 포텐셜까지 봐줄 수 있는 눈을 갖는 것도 선생님의 굉장히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뭐 이런 말 싫어하지만 뭐 못생기고 뚱뚱하고 뭐 연기를 더럽게 못하고 뭐 발음이 1도 안 돼, 소리도 너무 작아, 뭐 자신감도 없어 라고 하더라도 난 그 친구의 변화의 힘을 믿거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기 싫은 거는 그 아이의 가능성을 짓밟는 거. 지금 이 상황으로 아이를 절대 판단하면 안 되지. 자기가 연기 잘한다고 오빠 말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가르친다고 그 사람이 연기를 다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15살에 연기를 처음 배울 때 이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두 개를 다 하고 싶다라는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꿈이야. 현장에서 활동하는 배우이면서 그걸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교육자가 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내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 그래서 나는 지금도 배우를 안 한다, 그만뒀다 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에너지를 쏟을 부분에 쏟고 얘는 사실 평생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 할머니가 돼서도 계속 연기는 하고 싶다. 소소하게 단편 영화나 이런 거라도 찍고 무대도 올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늘 있어. 근데 현실적으로
티칭은 굉장히 규칙적인 스케줄이고 배우는 굉장히 유동적인 스케줄이라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하더라고. 오디션이 갑자기 잡혔는데 내가 애들 수업 때려치우고 갈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나는 시스템 만들고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은 하고, 연기를 잘 가르치는 건 베이스고 그걸 어떤 그릇에 담느냐, 그걸 어떻게 다가가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지. 처음에는 어머 저런 태도를 가진 거에 반하는 친구들이 있어. 나한테 어떤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이 좋아서 오는 거잖아. 그게 보통 태도의 영역이 크더라고. 선생님의 그런 글이나 말씀하시는 거나 또 내 수업의 장점이 한 문장 한 문장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근데 그런 데가 없거든. 그래서 그런 걸 원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플러스 선생님의 그런 따뜻한 분위기, 뭐든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 연기를 타인에게 처음 발표한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 한 80% 정도는 막 이런 친구들이 많아. 일단 나는 그걸 유연하게 풀어줄 수 있는 따뜻함이 있어. 편안함과. 배우를 위한 마인드 코칭이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내 연기 레슨의 핵이야. 그리고 해영 테라피인 이유고. 먼저 나에게 문의가 오면 나는 그 아이의 시간을 먼저 체크해. 정해진 학원처럼 이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모이면 그 아이들이 공통된 시간을 파악해서 그 시간에 내 스케줄도 맞는지를 보고, 그래서 TO 예약을 보통 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5월 오픈했습니다를 한 4월 중순쯤에 하면 그 친구들의 스케줄을 파악해서 이렇게 그룹으로 묶지. 오기 전에 장소 여기서 하고 몇 시 이제 스케줄 이렇게 픽스가 됐다 말하고 사전 질문지를 보내주지. 미리 써서 보내달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쭉 보면서 와서는 내가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지. 그리고 이제 슬슬 스타트 포인트를 설정하지. 이 아이는 어디부터 가르쳐야겠다. 이 아이는 이거부터 해야겠다. 어떤 친구는 말 자체를 하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고. 스타트 포인트의 카테고리는 일단 크게 두 분류로 나눠야 돼. 연기를 처음 배우는지 배워본 적이 있는지. 배워본 적 있는 애들은 어느 정도 연기를 할 수 있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독백이 여러 개가 있고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어떤 니즈가 있어서 나한테 왔는지가 있거든. 그럼 그 친구는 그거 상담을 통해서 리딩을 보면서 내가 부족한 점들은 채워주면서도 갖고 있는 점을 살리면서 그걸 가지고 가게끔 만들어줘. 근데 이제 진짜 기초. 이제 기초반이 이제 찐이야. 얘네들의 스타트 포인트를 설정하는 건 사람마다 너무 달라. 나는 크게 다르지만,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이 기초반을 첫 번째는 리딩의 단계야. 말할 수 있는가. 글을 잘 읽는 것과 잘 말하는 건 다르거든. 그렇게 얘기를 해줘. 잘 읽는 거는 정말 책 읽듯이 잘 읽는 친구가 있어. 그럼 그 친구한테는 말하는 법을 알려주겠지. 근데 말은 잘해. 이거를 정말 연기하듯이 말을 할 수 있네, 뱉을 수 있네 하면 그 친구의 디테일을 보지. 발음 안 되는 거 없는지. 톤, 지금 목소리가 본인이 가장 편안하게 낼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보이스 톤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개인적으로 다 설정을 해줘. 그리고 이미지가 어떤지,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는지, 끊어읽기 강조 이런 건 다 잘 되고 있는지 이 리딩 단계를 가져. 요거가 또 기본적으로 다 되는 애들이 있고 너무 그냥 했는데 연기가 너무 좋은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부분이 아쉬운 애들이 있어. 그럼 리딩을 여러 번 시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리딩 많이 해보자. 양으로 때려 넣어보자 하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말을 이제 잘하는 애들 있잖아. 기본적으로 드라이 리딩이 너무 좋은 친구들은 분석을 가르쳐줘. 왜 어떻게 연기해야 하는가.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는지, 누구한테 하는지, 여기가 어딘지, 몇 시인지, 말하는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론 수업을 좀 해줘. 그래서 텍스트를 받으면 요런 항목들을 분석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이렇게 적용해서 연기할 땐 이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야. 이 과정을 겪고, 세 번째는 이제 연기를 하는 구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호흡, 뉘앙스, 디테일, 그리고 신체를 찾는 과정이야.
말도 어느 정도 돼, 분석도 이제 알아. 그러면 이제서야 비로소 연기를 할 수 있게 되거든. 그럼 이런 호흡을 해볼까? 저런 호흡을 해볼까? 디테일한 아주 끝판왕 분석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외워서 얘가 시선도 빼면서 행동도 하면서 자세도 다르게 할 수 있는 과정. 이렇게 하면 독백 하나가 완성돼. 그러니까 연기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 기초반이야. 이걸 여러 개 독백을 이제 애들이 할 수 있어. 해봤어. 발표도 많이 해봤어. 덜 떨려. 그러면 이 여러 개 독백을 카테고리화하는 작업이 오디션 반이고. 학원을 2년, 3년 다녔는데 너무 기본적인 분석도 모르는 애들인 거야. 그리고 이미 마음의 상처, 비교당할 건 다 당하고, 야, 네가 그러면은 A반 갈 정도로 예쁘던가, 쌍수해, 코 세워, 아니 연기를 잘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던가. 애들은 또 착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그게 폭력이라고 인지를 못하고, 그래, 내가 이것도 못 버티는데 무슨 배우를 할 수 있겠다고, 밖에 나가면 더 그럴 텐데 라는 마음으로 참아. 그래, 약간 그런 거지. 야, 한예종 일내에 25 넘는 여자는 합격한 이래가 없어. 너 늦었어. 너 시험도 못 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 아이는 물론 합격하고 싶어서 한예종을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땅을 한번 밟아보고 내가 한예종의 시험 봐봤다라는 어떤 경험으로 인한 성취도 얻고 교수님을 만나서 그 앞에서 내가 연기를 한번 보여줬다만으로도 그 아이의 인생에 엄청난 경험이 될 텐데 그 기회조차 안 주는 거야. 아니 왜 안 돼? 나도 미치겠는 거지, 오빠. 그러니까 왜 아이들의 가능성을 자기가 판단하고 짓밟냐고. 자기가 뭔데? 선생님은 다야? 이런 것 때문에 나 진짜 화가 막. 왜 안 될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도전도 못하게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론 같은 것들은 안 변하는데 내가 요 수업에서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이거보다 너네 그냥 그 영상 하나 보고 와. 그다음에 내가 연기는 내가 봐줄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오빠 말한 그런 마인드 같은 것들은 근데 사실 온라인 강의보다는 그냥 유튜브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건강한 영향을 주고 싶고 일단 연기 분석이나 연기 이론이나 아니면 뭐 연극사 뭐 이런 것들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언젠가.